안녕하세요. 프램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중국이 BTS 사태를 도리어 키워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중국의 어이없는 반응에 비난이 쏟아졌을 때에는 살짝 물러났습니다. 환구시보에서 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화내고 있다는 식으로 시작한 기사는 슬그머니 내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매체에 방탄소년단은 중국 팬이 필요 없다고 말을 했다 라는 자극적인 내용으로 기사들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을 상대로 사과를 받겠다. 다시는 중국의 심기를 못 건드리도록 손을 봐주겠다 라고 나선 것입니다. 또 만만한 한국을 대상으로 승부수를 띄운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해외 반응과 중국의 치밀한 도발을 확인해봤습니다. BTS에게 벤플리트 상을 수여한 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제임스 벤플리트 장군이 1957년에 설립했습니다. 벤플리트 장군은 미 8군 사령관으로 6.25 전쟁에 참여한 후에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단체를 설립했고 그동안 한국을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습니다. 장군의 이런 뜻을 기리기 위해 1995년에 제정된 것이 벤플리트 상입니다. 매년마다 한미 우호 관계 증진에 공을 세운 한국인과 미국인에게 상을 수여합니다. 당연히 BTS의 RM은 올해 행사는 한국 전쟁 70주년을 맞아 의미가 남다르다. 우리는 양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수많은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표현을 두고 환구시보가 중국 군인들의 희생을 무시했다. 중국 국가 존엄을 깎아내리는 발언이다. 그래서 중국 네티즌들이 분노했다. 라는 기사를 적은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이런 어이없는 중국의 반응에 해외 언론들이 주목하고 분노한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와 같은 관영 매체가 시작한 BTS와 한국에 대한 비난 작전은 여러 언론 매체들이 들고 일어나도록 신호를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내의 수많은 언론 매체들은 환구시보가 작성한 기사를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타임즈는 11일 BTS의 수상소감이 한국 전쟁에 대한 중국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역사를 부정했다 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언론사라고 하면서 BTS의 표현이 중국의 역사를 부정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용감한 무식함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영자 관영 매체라 당연히 영어 트윗이다 보니 댓글이 참 재밌습니다. 내가 제대로 읽은 것인가? RM의 소감에 왜 중국이 화를 내지? 농담이겠지? 왜 짜증을 내나? 그냥 위구르 주민에 대한 탄압과 미얀마인의 고문을 취재해라. 이렇게 중국의 정부 기관이나 마찬가지인 환구시보의 말도 안 되는 시비와 중국 네티즌들의 불매운동은 해외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환구시보는 한미 양국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라는 표현이 중국 네티즌의 분노를 일으켰다 라고 보도를 하면서 도리어 중국인들의 분노를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의 영자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도 방탄소년단을 모델로 쓰는 제품들이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내려졌다 라고 보도하면서 사태를 도리어 확대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해외 언론들은 방탄소년단은 전쟁을 치른 한국의 입장에서 참전국의 희생에 대해 고맙다는 인사를 한 것뿐이다. 중국과 중국 네티즌들은 비상식적이다. 중국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앞뒤 없이 시비를 거는 어글리 차이니즈의 모습이다. 과거에도 갭과 벤츠 등도 비슷한 이유로 불매운동 위기에 빠졌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트위터에 BTS의 수상을 축하하며 BTS가 한미 관계를 위해 꾸준한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린다. 충분히 상을 받을 가치가 있다. 당신들의 음악은 세상을 하나로 묶을 것이다. 라는 트윗으로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10일자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트윗을 리트윗하면서 뒤늦게 14일에 트윗을 올린 것입니다. 중국이 BTS에 대해 쓸데없는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에 BTS를 지지하는 액션을 취한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해외 국가들의 강력한 비난에 환구시보는 처음 올렸던 기사를 슬그머니 내립니다.
바이두에 검색하면 나오는 환구시보의 원래 기사는 현재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구시보가 14일 다시 한국은 중국 팬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라는 자극적인 내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중국은 방탄소년단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중국 팬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팬들을 실망시키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라는 논리인 거죠. 그래서 한국 네티즌들의 댓글로 분노를 표하면서 방탄소년단이 일상적인 표현도 눈치를 봐야 한다면 그런 중국 팬들은 없어도 된다 라고 많이들 적었습니다. 그 댓글을 중국 환구시보는 아주 자극적으로 방탄소년단이 중국 팬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라고 이해될 만한 표현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14일에 다시 올라온 환구시보의 새로운 기사는 한국의 외교부도 유감을 표했는데 한국 언론들은 중국 네티즌이 트집을 잡고 있다고 한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기사에는 한국의 외교부는 중국 국민의 이해와 유대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부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정을 증진시키는 것을 공동 추구하도록 서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고 소개합니다. BTS의 잘못된 표현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외교부가 서로 유감을 표하고 있는데도 한국 언론들은 중국 네티즌을 자꾸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의 당연한 분노를 과잉 반응, 트집 같은 단어를 사용했고 한국 네티즌들은 중국 팬들은 필요 없다 라면서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환구시보는 또다시 중국 네티즌들이 더 분노하도록 충동질하는 기사를 다시 올린 것입니다. 해외의 거센 분노에 살짝 물러나는 척했던 환구시보가 만만한 한국을 또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환구시보는 벤플리트 상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잊지 않고 합니다. 벤플릿 어워드의 기원은 무엇일까? 라며 한국 전쟁 때 중국을 상대로 싸웠던 미 8군 사령관이었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중국 네티즌들은 이미 양국 외교부가 논평을 낼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BTS와 소속사는 왜 해명을 하지 않느냐, 당장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 어차피 한바탕 비난전은 끝났다고 보고 완만한 한국을 대상으로 또 시비를 걸고 있는 중국과 중국 네티즌들입니다. 한국의 외교부가 양국은 친선을 서로 노력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유감을 표하기까지 했는데도 BTS를 대상으로 완전 항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갈라파고스 일본과 함께 후진국가 중국을 상대하지 않을 수도 없으니 한국은 피곤하네요. 제2차 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오래전부터 안보리 상임 이사국 진출 의지를 밝혀왔지만 스가 요시히데 새 총리 체제가 출범한 뒤 이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본은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 시절인 2004년 유엔 총회 때 안보리 상임 이사국 진출 의지를 밝히는 등 절대적 거부권을 행사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대국 중심의 상임 이사국을 확대 개편할 경우 자국이 포함돼야 한다는 외교전을 펼쳐왔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아프리카 개발회의를 개최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늘리는 등 국제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상임 이사국 확대 방안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중국 등은 일본의 상임 이사국 진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 세계 193개국이 모인 유엔에서 제안물이 다수 행복이 원총이라고 해도 5개 상임 이사국 한 나라가 거부권 행사하면 안건이 자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상임 이사국은 막강한 힘이 지니고 있고 꾸준히 자리를 누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 일본, 인도, 브라질입니다. 이 4개 나라들은 저마다 이 이유를 들며 자신들의 국가가 상임 이사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05년도 개각, 일본은 무려 110개국으로부터 지지를 얻으며 18개국으로부터 추가 지지를 얻어내면 안보리 확대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탈식, 앞세운 커피 클럽이 유력 대상임 이사국 의혹은 날아갔습니다. 상임 이사국 개최 출연되는 지포를 저지하기 위해 1995년 반대파 국가들은 합의를 위한 연합 UNFC를 만들었습니다.
1955년 반대파 국가대회엔 대사들이 처음 회의를 위해 모였을 때 이탈리아 대사 프란시스코 폴치의 여러분 우선 커피 한잔 하시죠라는 말에서 이른바 커피 클럽으로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서로를 침공하거나 탄압한 적도 없고 민족이나 언어, 문화 등 사회가 경제적으로 접점이 없을 법한 국가들이 하나의 깃발을 뭉친 것이었는데 상임 이사국 문제는 각국에게 너무나도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을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와 한국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커피클럽 갈 국가들 모두가 G4국가 전부의 상임 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은 독일이 진출만 반대해 있고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을, 파키스탄은 인도를, 한국은 일본을 반대했습니다. 그럼 이 나라들이 뭉친 것은 한국이나 파키스탄, 안트티보 등 반대로 이 친구 가운 자선은 G4 국가들을 견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내가 너희 편을 들어줄 테니 너도 우리 편을 들어 서로 반대의 힘을 합치지 하라는 식으로 커피클럽 회원국들이 서로 힘을 합친 것입니다. 결국 그동안 G4는 상임 이사국에 지속적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커피클럽은 힘을 합쳐 그 길목을 막아왔습니다. 특히 일본은 처음에 많은 국가들의 관심을 사며 지지를 얻던 했으나 커피클럽의 강력한 화력으로 2005년 원 전체가 있고 191개국의 60%가 넘는 119개국이 반대하며 자제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세우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영토 분쟁으로 미국과 중국까지도 반대 모임에 참가하게 됐는데 다시 사케이 신문은 미국에게 배신감을 돌아가며 이중이 반대파 힘을 실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일본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독일의 상임 이사국 도전은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였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1회 교전의 대승으로 평가했습니다. 2005년 타지 일본은 주변국 한국과 중국에게 가장 낮은 지지율을 받았지만 독일은 주변국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6개국 국민들에게 평균 72%라는 찬성 회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독일을 GDP 4위의 경제대국으로 2위에서 더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독일은 전범 국임에도 주변국에 진정어린이 참여 환성을 하면서 주변 유럽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2005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독일을 국빈 방문했을 때 독일이 만약 상임 이사국에 가입할 대상이 된다면 독일은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독일은 부끄러운 과거를 솔직히 인정하고 진정하게 반성할 수 있는 많은 양심과 용기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실천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했다며 독일의 과거사 청산 방식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지지를 받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반대에 이어 폴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불가리아 등 유럽의 여러 국가들의 반대에 저지되겠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상위 4극에 아직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극고 반성했음에도 독일에게 과거 전범 국인은 나기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독일도 국제사 의마음을 얻지 못했는데 일본의 상임 이사국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중국은 UN 안보리 상임 이사국 진출을 희망하는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등 G4 개국에 대해 일본만 빼고 독일 등 다른 세계 9개 진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중국의 언처버 정념의 일본에 대해 역사를 존중하고 책임을 지는 나라만이 아시아 그리고 세계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일본의 상임 이사국에 들어가기 위해 믿고 있었던 것은 내시 돈밖에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UN 분담금에서 미국의 여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